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는데요. 금방 또 겨울이 돌아온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가족, 우리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 정보를 함께 합니다. 가을, 겨울, 숨길, 폐 건강 지키기. 하루 2번 이상 창문 활짝 열어서 맛통풍 하시고 생선 구울 땐 종이파일 깔아서 연기를 줄여주는 게 폐를 건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폐는 호흡을 담당하는 필수 기관으로 생명과 직결된 장기다. 다른 장기와 달리 외부에 여러 자극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기관이라 손상 위험이 큰 편이다. 바이러스,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렴부터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을 유발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암 사망률 1위, 폐암 등 대표적이다. 가을, 겨울에는 호흡기 질환이 기승을 부리면서 폐 건강을 더욱 위협한다. 숨기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건강한 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내외 생활 수칙을 실천해 보자. 김선영 기자. 방 거실에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차단. 방과 거실은 집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다. 활동이 많은 만큼 공기의 질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가족 구성원들이 생활하면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곰팡이를 유발하고 가구나 생활화학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배출된다. 이들은 폐를 자극하고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철저히 환기와 청소를 해줘야 한다. 이들 유해물질은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 가장 효과가 좋은 환기법은 맛통풍이다. 맛통풍. 양쪽으로 문을 터주는 거. 새벽과 늦은 밤 시간대를 피해 하루 2번 이상 방과 거실에 있는 창문을 모두 활짝 열고 환기한다. 대기 공기의 질이 나쁠 땐 1분에서 3분 정도 자연 환기를 해준다. 맛통풍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부분적으로라도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는 동시에 기계식 환기 장치가 있다면 활용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환기 시스템 사용을 권한다. 하루에 최소 1번은 청소하는 게 좋다. 청소기를 돌린 다음 밀대를 이용해 물걸레질을 하면 진공 청소기만 사용했을 때보다 미세먼지 같은 유해 물질 제거 효과가 크다. 물걸레 청소는 방바닥에 가라앉는 먼지를 다시 날리게 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환기 청소와 별도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대기 질이 나쁠 때 환기를 하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최대 풍량으로 일정 시간 가동한 다음 또는 약 모드로 강약할 때 약 모드로 유지하면 효과적이다.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필터식이다.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포집된 먼지가 필터를 막아 이 풍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공기 순환율이 낮아져 공기 정화 능력이 감소하므로 권장 필터 교체 주기를 지킨다. 꼭 필터를 자주 갈아줘야 돼요. 요즘 방이나 거실에서 방향 효과를 내기 위해 불을 붙여 향을 내는 향초나 인센트 스틱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초를 2시간 사용하면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권고 기준의 최대 5.6배, 인센스 스틱을 15분 사용하면 벤젠 권고 기준의 최대 6.2배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따라서 밀폐된 방이나 거실에선 사용을 자제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할 땐 창문을 약간 열어두거나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한 연기는 유해할 수 있어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래서 방향제 같은 거가 안 좋답니다. 폐에 매우 안 좋대요. 주방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방에서 요리 시 연기 노출 최소화시켜라. 최근 비흡연자 여성의 폐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흡연과 유전적 요인을 꼽지만 미세먼지와 같은 유해물질도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 인제대학 상계백병원 흉부외과 송승환 교수는 주방에서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 등이 폐암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며 요리할 때 마스크를 꼭 쓰거나 잦은 환기와 같은 생활습관이 폐암을 비롯한 폐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스크를 저도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난 후에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특히 기름을 이용해 육류나 생선을 조리할 땐 자연 환기를 하고 주방 레인지 후드를 켠다. 요리가 끝난 후에도 최소 30분 이상 켜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생선 구이라든가 요리할 때 그럴 땐 프라이팬에 종이 호일을 깔거나 뚜껑을 덮고 튀김 요리를 할 땐 재료가 기름에 완전히 잠기도록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레인지 후드를 틀면 압력 손실이 발생해 가동 효과가 떨어지니까 가동 효과가 떨어지므로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기름때나 미세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자주 세척한다. 요리로 인해 유해물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곧바로 공기청정기를 틀면 기름 입자 등이 필터를 막아 필터 수명이 줄고 냄새가 밸 수 있다. 요리하는 동안엔 꺼두고 요리가 끝난 다음 충분히 환기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요리하는 동안에는 공기청정기를 틀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조리 도구와 재료를 치우지 않고 놔두면 오염물질이 계속 방출되므로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바닥에 가라앉은 오염원이 날리지 않도록 물걸레질을 한다. 중요한 것입니다. 식사할 때
항산화 식품인 과일, 채소 섭취. 신선한 과일, 채소 섭취는 폐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본 수칙이다. 2017년 세계적인 흉부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과일, 채소 섭취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하루 5회 이상 과일, 채소를 먹은 그룹은 2회 미만 먹은 그룹보다 COPD에 걸릴 위험이 현재 흡연자는 40%, 과거에 흡연하다 끊은 사람은 34% 줄어드는 것으로 실험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과일과 채소의 항산화 물질이 조직 스트레스, 염증과 같은 폐질환 발생 위험 요인을 줄여준 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식사 후엔 바로 눕지 말아야 한다. 누워 있으면 바른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보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유산이 역류하기 쉽다. 역류한 유산은 폐, 호흡기 건강에 장애물이다. 만성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의 증상, 악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사 후 3시간 동안은 눕지 않도록 한다. 식사 후에 3시간 동안은 가급적이면 눕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하네요. 저는 한 30분 못해도 30분 이후에는 30분 이후 1시간 이후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그러네요.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도 폐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물을 수시로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섭취를 하는데 충분히 섭취를 하지 못하면 탈수 상태가 되면 기도 점막이 건조해지고 점막 속에 있는 섬모가 운동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가래 배출이 잘 안 돼 폐질환 발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먼지가 많은 곳에서 작업했거나 대기질이 나쁠 때 야외 활동을 오래 한 날에는 물을 많이 마시면 입안부터 기도, 후두에 붙은 유해 물질이 잘 씻겨 내려간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남편은 물도 많이 안 먹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게. 다음은 실외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라. 폐활량 향상에 도움을 준다. 폐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평소에 운동을 통해 폐와 호흡기를 튼튼하게 단련해 주어야 되는데 정말 이 폐를 건강하게 단련을 시켜야 합니다. 아주 중요하다.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는 운동은 세포 자체의 활동성을 높여 폐를 비롯한 심장, 혈관 등 여러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진 인체 기관의 형태와 기능을 발달하게 해준다며 특히 호흡근이 튼튼해져 폐활량이 증가하고 폐의 산소 교환 능력이 좋아져서 호르몬 분비가 촉진돼 면역력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네요. 유산소 운동은 폐 건강의 동반자 격이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 필요하더라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심폐지구력이 향상이 된다. 폐와 심장이 유산소 운동에 적응함으로써 최대 심박 출량, 산소 섭취량이 증가해 산소 공급에 이로운 몸이 된다. 걷기 운동이 대표적 운동이다. 다만 천천히 걸으면 1만 보를 걷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걸으면 1만 보를 걷더라도 소용이 없다.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약 7,000보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하루 30분 가량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매일 하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일주일에 3회 이상을 꼭 해야 된다. 이 뜻이죠. 걷기 운동이 여의치 않다면 계단 오르기 대안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을 오르는 습관을 들이면 혈액순환과 산소 순환 기능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평지를 걸을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심폐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외출했을 땐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밀집 지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면 폐, 호흡기 질환 노출 빈도를 줄일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식후에 여러분 식후에 3시간 이전에는 절대 눕지 않은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저녁을 꼭 미리 드셔야 그만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생활 그리고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병을 다 만들어요. 잘못된 습관이. 그리고 걷기 운동이 내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 걷기 운동을 지금까지 걷는 대로 걸으시면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안 걷는 것보다는 몇 프로는 좋지만 10%도 안 돼요. 거의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기분만 조금 이제 밖에서 공기 마시면서 하니까 좋을 뿐이지.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숨이 찰 정도로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꼭 운동할 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웃음 치료 운동도 꼭 하시면 좋아요. 걷기 운동 하실 때도. 스트레칭 운동은 기본입니다. 걷기 운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스트레칭 운동도 필수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중요한 이 생활 속에서 해야 할 지켜야 할 일들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꼭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적어가지고 이거 2번, 3번을 방송을 보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운동하시면서 뒤꿈치 들기 운동하면서 제자리 걷기 운동하면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시고 중요한 건 적으시고 실천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 눌러주시고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